현실감과 아까 보면 돼지띠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네. 변수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. 예, 변수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이 토끼띠하고 호랑이띠가 좀 비슷해요.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달라요. 토끼띠는 범띠는 완전히 직선, 뭐라 그래요? 곡직이란 말 쓰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청주에서 서륜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예, 벌써 마지막 이제 시간이네요. 그러네요. 저희 이제 마지막 돼지띠 분들에게 예, 귀인과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 띠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예. 뭐 매번 처음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. 띠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대표 성격이기는 하고 첫인상이기도 해요, 이게. 네.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, 사주팔자 글자 8개 중에서 이제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. 이것만으로 완전 결론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. 알겠습니다. 이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, 돼지띠. 예, 다방면으로 박식하고요. 우리가 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. 자, 물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로 지혜, 머리가 좋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그러면서 돼지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해수다. 이제 큰 바다와 같은 물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바다가 한 번씩 치면 성낼 때는 굉장히 무섭긴 하지만 네. 대체로 보면 잔잔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잖아요. 이게. 그래서 좀 온순하고 볼 때 우직하고 좀 믿음직스러운 부분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모든 강이 네. 다 바다로 모여들지요. 네네네. 자, 그래서 돼지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게 얘기하면 포용, 수용이에요. 예,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. 네. 자, 그러면서도 이 끌어모으는 기질이 보면 좀 욕심이 뭐라 그래요, 이게. 좀, 이게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네. 바다가 강으로는 잘 안 흘러가거든. 이게 들어오기는 해도 좀 잘 안 나간다. 그러다 보니까 자, 이 뭐라 그래 좀 욕심이 많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. 네. 자, 잘 맞는 띠의 첫 번째가 호랑이 띠예요. 호랑이 띠. 자, 호랑이 띠는요. 네. 시작하고 추진하고 역마의 기운이 역마이면서 네. 자, 역마의 기운이 있는 띠 4개 중에서 가장 역마성이 강한 띠가 호랑이 띠예요. 그러니까 무언가 시작하고 추진할 때 이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해요, 이게. 그런데 뭐 경쟁심이라든가 자존심, 명예욕도 대단히 강하고 시작할 때 방향을 잘 못 잡아. 밀어붙이는 힘은 대단히 강한데 네. 어디로 가야 될지가 모른다. 네.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바로 이 호랑이띠에게 있어가지고 돼지띠가 만나면 돼지띠가 호랑이띠에게 첫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줘요.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갖다가 잡아준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돼지띠, 네. 쥐띠, 이 물의 기운이 강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첫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. 데이터를 분석하고 네. 이걸 토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까지를 잘해요. 돼지띠가. 네. 근데 막상 시작은 좀 왜 추진력이 좀 약간 약해가지고 시작은 좀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, 네.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방금 뭐 수집, 분석, 계획, 준비 이건 좀 약해. 일단 시작해놓고 수습하는 타입이에요. 일단 벌려놓고 수습하는 타입이에요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서 방향도 잡아주지만 준비가 잘 돼 있으면요. 서포터도 잘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. 이 결국 돼지띠가 잘 못하는 것을 호랑이띠가 해주고 호랑이가 잘 못하는 걸 갖다가 돼지띠가 해줘요. 이 돼지띠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. 네. 아까 머리가 좋고 네. 뭐 현실적이고 약간 지혜 어쩌고 했는데 네네네. 은근히 어디 가서 사기 잘 당해. 아, 의외로 순수한 면이 또 운수로 그게 순수한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순진해요. 이게 돼지띠. 안 그런 듯 보이면서 네네네. 머리가 되게 좋아 듯 보이면서도 순진한 면이 있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좀 잘 속는 경향이 있어요. 이게 이제 순수에서도 그러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 분석 잘하지, 그 다음에 수집도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계획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잖아요. 네네네. 너무 과실하는 거야. 아, 나의 계획과 준비는 완벽하다. 완벽했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생길 수 있는 이 변수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지는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준비까지만 잘한다는 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. 이게 하다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계속 터지잖아요. 이게 네네네. 뭐 방송 같은 거 하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좀 뭐라 그러나 대본 잘 쓰고 뭐 하고 해도 네. 갑자기 옆에서 뭐 자동차가 빵 소리를 낸다든지 뭐
이런데 이게 좀 약하거든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좀 그러면 거절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왜 자꾸 뭔가 모으는 쪽이다 보니까 네. 이 거절이 좀 잘 안 돼요. 이런 부분을 갖다가 누가 해결을 해주느냐? 이 호랑이띠가 해결을 좀 잘해줘요. 이게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토끼띠예요. 네. 자, 토끼띠 총명, 민첩, 사고적 그리고 환경 적응력이 좀 뛰어나고 현실적이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. 아까 돼지띠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? 순진하면서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네. 또 거절 잘 못하고 네.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? 이게 또 잘 속고 요걸 또 토끼띠가 요거 토끼띠도 요걸 잘 해결해줘요. 좀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요. 네. 이게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 데 있잖아요.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데 호랑이띠도 좀 은근히 좀 잘. 아, 속나요? 근데 토끼띠는 잘 안 속아요. 아. 왜? 굉장히 현실적이다 보니까. 아. 이런 말씀 들으면 싫어하실래나 토끼띠 분들이. 어떤 거요? 속였으면 속였지 속지는 않아요. 그만큼 이제 영리하다라는 영리하고 민첩하고 네. 현실성이 강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돼지띠의 가장 큰 단점을 갖다가 또 가장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이 토끼띠예요. 그리고 현실감과 아까 보면 돼지띠의 특징을 보다 보니까 네. 변수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네네네네. 예, 변수에 적응을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. 이 토끼띠하고 호랑이띠가 좀 비슷해요. 사실은 같은 성격인데 겉으로 볼 때 완전히 달라요. 토끼띠는 완전 범띠는 완전히 직선 뭐라 그래야 되나 곡직이란 말 쓰거든요. 네. 여기서 직이라는 단어가 네. 범띠예요. 그냥 직선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쪽이라면 네. 토끼띠 같은 경우에 곡 피해갈 땐 피해갈 줄 알고 숨을 때는 숨을 줄 안다는 거거든요.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 완벽한 어떤 현실감과 그 다음에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생기는 그 변수에 순간순간 대처하는 네. 이 임기응변으로 바로 이 돼지띠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갖다가 잘 보완해줘요. 토끼띠가 또 사교적이고 뭐 하면서도 있잖아요. 네네네네. 좀 소심해요, 사실은. 이 그 스케일이 좀 작은 경향이 없잖아 좀 있어요. 소심하다. 사실은 보기보다 또 겁이 많거든 이게. 토끼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. 그죠. 또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준다? 돼지띠가. 돼지띠가. 그래서 아까 범띠하고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음양합이다 해가지고 약간 애정관계가 성립하는 부부합이 된다면 네네. 토끼띠하고는 전형적인 업무적 런닝메이트. 둘이 같이 일하면 잘 좋아요. 아주 잘 맞아요 서로 서로에게. 네. 자 이제 또 잘 맞지 않는 띠로 넘어가면 네. 첫째로는 뱀띠입니다. 뱀띠요. 예, 이제 속설로는 이런 명리 가지고 속설로는 네. 뱀은 돼지를 휘감아 가지고 네. 무력화시킨다. 아. 또 뱀의 천적이 돼지다. 예. 돼지가 뱀을 보면 잡아먹고 이 독사가 뱀한테 저 독사가 돼지를 물어도 이 독이 작용을 안 한다네요. 맞는 말인지는 몰라. 네. 그래서 뱀의 천적은 돼지고 네. 또 뱀은 또 돼지를 갖다가 무력화시킨다. 이게 뭐냐 그러면요. 둘 다 똑같은 역마예요. 둘 다 추진력도 좋고 뭔가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뱀띠는 초여름이에요. 그리고 돼지띠는 초겨울이에요. 계절로 얘기하면. 물과 불, 겨울과 여름 정반대 쪽에 있었죠. 바로 이 정반대 쪽에서 끊임없이 글자 그대로 물과 불의 관계라는 거예요. 물은 불을 꺼버리고 네. 또 불은 물을 증발시켜버리고 네. 서로 서로에게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고 이 충이라는 단어가 네. 부딪힌다, 깨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있잖아요. 네. 원래는 빌충자예요. 비워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. 이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, 네. 뭐 매번 안 맞는 띠 첫 번째로 거론되는 이 충의 관계가 뭐냐 하면 네. 비워버린다. 상대방의 장점을. 그러니까 장점을 무력화시킨다.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네. 서로 상대방을 갖다가 자꾸 무력화시켜가지고 네. 뭐가 잘 안 풀리게 만든다는 거죠. 자, 다음은 이제 돼지띠와 또 원진입니다. 네. 예, 원망하고 성내고 싸운다. 네. 용띠예요. 용띠요. 예, 돼지띠와 용띠가 이 원진의 관계예요. 자, 원진의 관계가 항상 시작은 좋다. 좋다. 잘 맞는다. 네. 천생연분이다. 네. 그런데 이제 용형 저흥면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네. 용은 돼지의 검은 얼굴. 자, 물이라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. 네네네. 이 물이 색깔로 얘기하면 검은색에 속해요. 검은색. 그리고 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죠.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. 네. 예. 그래서 우리가 땅은 파봐야 알고 물은 재봐야 한다. 물도 작은 물, 옹달샘이라든가 계곡물 같은 경우에는 속이 보이지만 네.
방금 대수라 그랬잖아요. 네네. 큰 강물이라든지 이 글자도 시커먼 바닷물은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. 네. 이것이 이제 용으로서는 뭔가 좀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. 그런데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용띠라고 하는 성향 자체가 지망이다 해가지고 음의 기운을 카트시키고 양의 기운만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. 바로 이 돼지띠가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요. 유금이라고 얘기해요. 우리가 주역 64개로 얘기할 때 유금.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돼지띠가 바로 이 음의 기운을 갖다가 커트시키고 양의 발산의 기운만 통과시키는 돼지띠를 만나면 있잖아요. 돼지띠가 용띠를 만나면 걸러져 버리는 거지. 그런데 또 용띠가 돼지띠를 갖다가 또 쉽게 거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. 대수라 그랬잖아요. 이게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. 그러니까 걸러서 못 가고 걸어다가 본인도 손상을 입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.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야 당연히 서로를 응원해 주는 것처럼 잘 맞게 들어가지만 결국은 있잖아요. 하나는 진행이 막히는 것이고 하나는 본인이 뭔가 찢어지고 부서지는 관계가 성립을 해요. 그래서 이 원진살이 뭐 다 위험하기는 해요.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엔 잘 맞아서 위험한 거고.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. 잘 맞다는 것은. 아까 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도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좀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뭐 좋은 귀인이 됐던 방금 얘기했던 안 좋은 게 됐던 가장 첫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게 원진이에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잘 만나요. 부부지간에도 되게 많아요, 뭐 원진이. 뭔가 운명적인 그런. 그렇죠, 첫인상에서.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돼버리는 데다가 또 잘 맞았던 시절도 있는 데다가 또 잘 맞는 구석도 있기는 해. 잘 헤어지지도 못하고. 끝내 계속 막 뭐라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양보를 안 하고 끊임없이 트러블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갖다가 혐오하고 증오하면서도 끝까지 가. 완전히 그 사람 진을 싹 빼놓는 관계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띠만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. 예. 이 부분에서 더 정확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만나 뵙고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, 선생님?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